늘 제가 수업 시간마다 제일 인트로에서 이런 걸 띄워놓고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늘 내가 여기를 보고 있을 때 이 결제가 무역 결제 파트의 결제인지 국제물품 매매 계약의 기본 조건의 결제인지 라고 하는 것들을 늘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 특히나 무역 실무 교재가 이제 크다 보니까 넓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연습을 하지 않으시면 공부의 효율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꼭 잘 신경 쓰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보는 거죠. 자, 조금 한번 돌이켜보면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4가지 우리가 그냥 확인했던 것 같고, 여러분들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보셨던 것 같아요. 이 중에서도 우리 지금 단원에서 가장 중점을 가지는 부분은 이 분료식 계약, 이 원칙이기는 한데 실제로는 이 분료식 계약만으로 계약을 하는 것들은 좀 리스크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우리가 계약서라고 하는 것들을 작성하는 게 중요하겠고, 그런 말씀도 드렸었죠. 이 계약과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거래 우위에 있는 사람들은 현대무역거래에서 수출상보다는 수입상이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는 무역 실무를 주로 수출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늘 우리는 계약서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타이트하게, 조금 꼼꼼하게 보아놓는 것들이 나중에 발생될 리스크를 줄이는 거겠다. 그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무역계약의 대상, 우리는 협의의 무역과 광의 무역 보시면서 이제 얘기했던 것 같고요. 계약의 구분들 보실 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당사자 간의 거래 관계나 신뢰도나 이런 부분들이 두텁다라고 볼 수 있었고요. 보통 그래서 첫 거래에서는 이렇게 가다가 포괄 계약으로 가다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더 두터워지면은 독점 거래로 가게 되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봤던 특정 거래 형태라고 하는 것들을 접목시켜 보면은 처음에는 위스탁 판매 무역을 하다가, 그죠? 그 사람들이랑 세일즈 레프레젠테티브나 아니면 디스트리뷰터십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고 나중에는 아예 우리가 현지법인, 그죠? 차려가지고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의 꽤 특이한 형태들 보았었어요. 뭐 0번은 그냥 일반 무역 계약이라 일반 국제 물품 매매 계약으로 볼 수 있겠고, 두 가지 구분의 가치들이 있었죠. 세일즈 레프레젠테티브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그냥 해외 영업을 하는 영업 주체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고,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다만 판매 대리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정 부분 규모가 있어야 됐었고요. 규모가 있다는 것의 의미는 내 물건을 럼썸으로 사줘야 된다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이 물품에 대한 프로모션이나 AS나 이런 부분들도 직접 해야 됐었죠. 자, 합작투자 계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개 뭐 자본이랑 기술의 결합이라던가 또는 뭐 유통 능력이랑 제조 능력이랑의 결합이라던가 각각이 잘하는 부분들을 묶어가지고 서로 컴바인해가지고 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는 형태들이 합작투자 계약이었고, 실제로 조금 뜯어보면은 정말로 이런 역할을 분담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자본을 분담하는 부분도 있었죠. 네, 중국 사례나 이런 걸 보았던 것 같아요. 라이센스 계약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형재산권들, 그죠? 이런 부분들을 상대방한테 전용으로 공유하거나 또는 뭐 통상으로 공유하거나 이런 식의 계약들을 맺었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기술 기반의 기업들은 이런 류의 거래를 하는 것들이 기업의 이익률을 확보하는 데서 꽤 나쁘지 않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우리 기술에 대한 그런 기술의 보안이나 보호라고 하는 것들이 꽤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라이센스 계약은 이제 기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형재산권만 보여주는 거라면 그런 부분들을 포괄하는 뭐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영업 노하우와 우리의 만드는 제품들을 같이 다 총괄적으로 모아가지고 거래하는 프랜차이즈 계약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종류가 조금 달랐는데 플랜트라고 해가지고 아예 특정 설비를 우리가 보았던 것 같고요. 두 가지로 보았었죠. FOB 50만 불이 넘어가는 설비들 중에서 일정한 것들, 그리고 일괄 수주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대명법에서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었고요. 대개 우리 뭐 뉴스나 언론에서는 이런 것들을 턴키라고 했었고, 매출의 규모도 크고 거래의 규모도 큰 만큼 리스크도 굉장히 많고요. 턴키로 받는 만큼 이익률이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고 있는 상태이고, 또한 플랜트 수출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개는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좀 더 신경 쓰는 거래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대명법에서는 이런 플랜트 수출을 하게 되는 경우에 플랜트 수주를 한 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는 것들이 절차로 되어 있었는데, 규제를 위한 절차라기보다는 프로모션 또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위한 승인, 말 그대로 노티스를 해주는 절차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